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저희가 또 이제 STP를 할 건데요. 오늘은 이제 사업 설명 대신 우리 또 사업자들이 가져야 할 성공의 마인드셋에 대해서 우리 또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실 강사님을 제가 소개할 건데, 이분을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는 딱 하나예요. 영리더.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영리더다. 우리 뭐 석세스 아카데미를 가더라도 보고 있으면 이분만한 영리더가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늘 들더라고요. 우리 또 영리더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승훈 사장님, 조승훈 세일즈 마스터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리더 세일즈 마스터 조승원입니다. 제가 오늘은 사업 설명 대신에 애터미 마인드셋, 그러니까 애터미를 사업으로 진행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소비자로 계신 분들도 사업성을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마인드셋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 승훈 사장님은 하루에 84,600달러가 통장에 들어온다면 어떤 삶을 사실 것 같나요? 남부럽지 않은 삶. 좀 막연하네요. 우리 인재 세일즈 마스터님, 하루에 통장에 한화로 환산을 하면은 1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하루에 1억. 1억이요? 네. 하루에 1억씩 들어와요. 자고 일어날 때마다 1억씩 또 들어오고 내일 또 들어오고. 네, 열심히 사실 것 같아요, 다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유튜브에서 봤어요. 이 84,600달러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 영상에서는 이제 달러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그 영상의 주인공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달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84,600이 아니고 오타네요. 86,400입니다. 86,400. 이제 하루를 초로 환산을 하면은 86,400초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매일매일 자고 일어나게 될 때마다 86,400초라는 시간이 주어져요. 누구나 똑같이 공통적으로. 근데 누구는 그 86,400초라는 이 시간을 하루를 의미 있게 쓰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낭비하듯이 그렇게 쓰기도 하고 허송세월 보내듯이 그렇게 쓰기도 하고 저도 이랬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굉장히 아깝다고 생각을 해요. 좀 후회가 되기도 하고. 근데 사람이 후회를 하는 것도 좋지만 후회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 과거를 좀 느끼면서 동시에 그때 그 과거의 기억들을 되새김질하면서 이제 앞으로 내가 나아갈 그런 애터미 사업으로 성공할 그런 모습들을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돈이다라는 거를 제가 요즘 제 스스로 많이 되뇌이고 있는데, 요즘에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제 그룹장이 되고, 또 이제 세일즈 마스터가 되고, 또 하부에 많은 세일즈 마스터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있다 보니까, 이제 또 얼마 안 있어서 7월 달에 또 7월 하반기에 다이아몬드 마스터 도전을 앞두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세일즈 마스터를 가게 될 분들과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면서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식으로 갔고, 그 안에서 어떤 점을 배웠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소통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시간을 막 쓰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아요. 제 친구들 중에도 굉장히 많고, 그런 친구들에게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 원래 친구, 가족 얘기는 잘 안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해야 될지 또 우리 팀원 그리고 우리 FC 그 팀원들한테 어떤 식으로 전달해야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생각하기를 그만뒀습니다. 그냥 얘기를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처음에 오늘 오전에 이제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성공의 8단계에서 제일 처음 먼저 하는 게 꿈과 목표 설정이에요. 그래서 이 꿈이라는 거는 굉장히 막연하고 비현실적이고, 어, 좀 당장에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이 그게 꿈이에요. 근데 목표는 꿈과 목표잖아요. 꿈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그 꿈을 어떻게 달성을 할 것인지, 그 목표를 하나하나 정해야 되는데, 뒤에 보이는 계단 그림처럼 제가 처음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했을 때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처음 제가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했을 때는 엄청 말도 안 되는 걸 적으면서 구체적이지 못했어요. 그냥 막연하게 나는 좋은 차를 타겠다. 좋은 집에 살겠다. 뭐,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겠다. 얼마인지도 안 적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적고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그거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계속해서 그 달성을 하려고 내 스스로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은 그거를 달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애터미 내에서 사업으로 그 세일즈 마스터라는 직급,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마스터라는 직급, 그런 것들을 계속 나아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임페리얼 마스터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씩 나아가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직급을 달성을 한다는 게, 사실 뭐 직급을 달성하고 그 다음 달에 뭐 내가 계속해서 그 직급을 유지를 하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내가 그걸 한번 가봄으로써 그걸 어떻게 가야 되는지, 또 그 안에서 새롭게 배우는 것들, 그리고 내가 실수를 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계속 내 스스로 셀프 피드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충분히 발전하고 또 그 다음 달이든가 그 다음 달이 안 되면 또 그 다음 달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을 하는데 가장 최우선시 되는 게 일단 내 스스로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어디 위치에 있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바뀌면은 그 다음 단계로 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그게 메타인지예요. 메타인지가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보편화가 됐어요. 유튜브로도 많이 소개를 하고 제가 처음 이 메타인지를 알았을 때 음, 2020년도쯤 됐을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막 부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그런 욕망이 생길 때였는데 이 메타인지라는 게 결국에는 내 스스로를 아는 거거든요. 객관적으로 내 스스로를 그 제3자 입장에서 보고 그거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역량이고 그거를 더 끌어올리려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 그래서 저는 이 메타인지를 보고 또 그 당시에 제일 감명 깊게 들었던 얘기가 프로 축구 선수들은 연습을 할 때 전력을 다한대요. 근데 실제 프로 경기에 뭐 프리미어 리그나 이렇게 프로 경기에 실제로 투입됐을 때는 전력을 다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처음에 내가 훈련할 당시에는 전력으로 일을 해야 돼요. 전력으로 훈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훈련에서 전력으로 다 하지 않으면은 내 한계치를 볼 수가 없어요. 평상시에. 그래서 평소에 내가 한계치로 계속해서 부딪히다 보면은 내 한계치는 올라가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내 한계치를 끌어올렸을 때 기본적으로 일반인과 프로축구 선수의 한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한계치를 끌어올림으로써 내가 실전 경기에 투입됐을 때 실제로 내가 그 가장 중요한 그런 일에 부딪혔을 때 내가 전력을 다하지 않아도 내 컨디션 좋지 않아도 일반인들이나 뭐 훈련을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훨씬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력으로 훈련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감명 깊었고 요즘 그 이성현 박사님 그 유튜브 강의를 제가 좀 유심히 보고 있는데 이 그릿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그릿이라는 책을 저는 사실 한 2021년도에 샀어요. 근데 2023년도가 돼서 읽었어요. 책을 산 거는 2021년도인데 사놓고는 읽지를 않은 거죠. 대부분 좀
좀 공감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릿이라는 책을 최근에 이제 다시 펼쳐보기 시작했는데, 처음으로, 어, 굉장히 저는 좀 와닿았어요. 지금 이 시기라서 그럴 거예요. 그릿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문구가 있어요. 노력하지 않을 때, 당신의 재능은 발휘되지 않은 잠재력일 뿐이다.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또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애터미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그냥 시스템일 뿐이에요. 내가 로또를 사지 않는데 로또에 당첨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옆에 보면은 저는 이 그림을 처음 딱 보면서 해보던가? 좀 비슷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제일 큰 매니에 있는 목표가 저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그리고 어, 이제 목표를 이제 가까운 목표, 지금은 다이아몬드 마스터라는 그런 가까운 목표를 설정을 하고 있는데, 나와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목표를 하나씩 다 가슴에 품고 있을 거예요. 우리 박승우 사장님도 품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민재 세일즈 마스터님도 품고 있고, 장미연 세일즈 마스터님도 품고 있고, 다 품고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 센터장님도 품고 있어요. 굉장히 큰 계획과 목표를 품고 계세요. 그래서 이 목표라는 것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내가 이룰 수 있냐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열정과 막 그런 잠재력이 뛰어난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열정이 뛰어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정을 키우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좀 감명 있게 읽은 부분인데 음, 성경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1절인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는 제가 요즘에 인간관계론에도 이제 센터장님이 소개를 해주셨죠. 인간관계론에도 똑같이 이 내용이 나와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오전에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내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맞춰져야 된다는 거. 상대방이 필요한 부분을 그 니즈를 충족을 시켜줬을 때 그 사람이 내 아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내 마음대로 하면은 또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나에겐 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 너무 성경 얘기만 하면 좀 그럴까 봐 또 다른 것도 챙겨봤어요. 예전에 이제 공자께서 좋은 사람을 보면 그를 본보기로 삼아 모방하려 노력하고 나쁜 사람을 보면 내게도 그런 흠이 있나 찾아보라. 그래서 이 나쁜 사람을 분명히 주변에 한두 명 무조건 있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지금 현재도 있고 이제 그분을 보면서 저는 좀 동기부여를 많이 받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같이 이제 움직이고 만나고 활동을 하면서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기운들을 받았는데 요즘에는 좋은 사람들 이제 다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좋은 사람들에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제가 뭐 나이가 많든 뭐 애터미를 먼저 시작했든 뭐 경험이 많든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이제 좋은 사람들에게서는 그런 좋은 점들을 항상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애터미 사업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불교죠. 석가모니께서는 또 타인이 널 어떻게 느끼는지는 네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바꾸려 하지 말고 오로지 너의 인생을 살고 행복을 누려라.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나 자신에게만 집중을 하고 타인에게 관심을 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내 안에서 찾고 그 다음에 타인을 바꾸려 하지 말라 이런 얘기로 들었어요. 우리 그 센터장님이 라방에서 또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뭐 누구 탓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불만 이렇게 토로하지 말고 그런 것들이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단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옛 성인들도 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종교나 뭐 어떤 시기나 이런 걸 다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때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그리고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누구나 지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오전에, 리크루팅이 잘 안 된다던가, 아니면 홍보를 열심히 하는데도 이제 가입이 잘 안 되고, 또 멘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또 내가 멘토로서 어떻게 알려주고 그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 또 계속해서 바뀌려고, 성장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 한계치를 높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임계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낮았어요. 스트레스 한계치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쉽게 받고 스트레스를 한계치까지 받는 뭐라 해야 되죠? 그 수준이 높이가 그래서 조그만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 표출을 무조건 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내 스스로 계속 어, 셀프 피드백을 하고, 제가 한 번씩 얘기하는 그런 플랜드시 다이어리라는 그런, 내 하루 계획과, 그다음에 실행과, 그거를 셀프 피드백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로 의식적으로 계속 노력을 했어요. 계속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또 우리 애터미 내에서는 뭐 굿모닝 애터미나 아니면은 뭐 채널 애터미나 이런 데서 굉장히 좋은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인문학 강의에서도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내가 그런 환경에 노출을 시키고 강제로 노출을 시켜요. 나 자신을. 강제로 노출을 시키고 그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꼼꼼하게 다 메모를 하고 하나하나 다 기억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계속해서 노출을 시키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 무의식이 긍정적으로 바뀌더라고요. 긍정적으로 바뀌고, 그리고 내 스스로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야 되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뭐 책으로도 배울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런 영상이나 아니면 주변 환경 설정을 그렇게 해버리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굉장히 선한 사람이 되고 또 그 선함을 또 주변에 끼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주변에 자연스럽게 나처럼 그런 선함을 중요시하고 또 성공하고자 하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내 스스로 내 스트레스의 한계치를 높이는 것과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역량도 뭐 내가 뭐 영어가 부족하다. 그럼 영어를 배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내가 뭐 애터미 비즈니스를 하는데 마케팅 플랜을 잘 모르겠다. 계속해서 라방을 듣고 또 메인데이 참석을 하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계속 그냥 다양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유튜브 영상들을 저는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제가 탁 꽂히는 그런 사람들의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또 듣다 보면, 이게 이건가? 그런 깨달음도 생기고, 거기서 이제 깨달은 게 있으니까 또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도 또 찾아보게 되고, 다시 라방을 보면은,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내가 다시 알고 라방을 보면 많은 것들이 이해가 돼요. 그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내가 노력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고, 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저기 있네요. 우리 박승훈 사장님도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든 것 같으신데, 혹시 몇 시에 일어나세요? 한 8시 30분. 8시 30분. 몇 시쯤 일어나고 싶으세요? 나는 7시. 7시. 8시 반에 일어나다가 갑자기 당장 내일 7시에 일어나려면은 일어날 수 있겠어요? 일어날 수 있죠. 지속할 수 있겠어요? 지속은 안 되죠.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속할 수 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애터미 사업도 지속할 수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뭐, 오늘 당장 막 내가 열정이 넘쳐가지고 막 오프라인을 하겠다. 그럼 뛰쳐나가요. 뭐 성과가 있겠어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당신이 하기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한번 도전해보라. 그러니까 목표치를 굉장히 만만하게 잡아요. 굉장히 만만하게 잡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8시 반에 뭐 꾸준히 원래 8시 반에 일어나는 편이에요. 어,
원래 8시 반에 일어나면은 내일은 8시 29분에 일어나요. 알람 맞추고. 그 다음날 28분에 맞추고.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저도 이제 한창 스타벅스에서 일하고, 스타벅스는 그 시간대가 계속 달라져요. 그래서 아침 6시 출근할 때도 있고, 11시에 출근할 때도 있고, 또 4시에 출근할 때도 있고, 막 시간이 바뀌어요. 그리고 길게 일해야 되는 뭐 피크 타임 때는 조금 더 일찍 가서 더 늦게 끝나기도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바뀌는데, 어, 아마 이제 교대 근무 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교대 근무를 하다 보면은 생활 패턴이 일정하지가 않으니까 아침에 뭐 출근을 해야 될 때는 뭐 새벽에 출근을 할 때는 일어나죠.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쉬는 날이 되면은 그때 절대 못 일어나요. 피곤하니까. 전날 만약에 새벽 2시에 퇴근을 했는데 새벽 6시에 일어난다. 그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본인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본인의 환경에서 가장 만만한 목표. 일단 그 만만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그걸 한번 달성해 보면은 어? 요 정도는 할 만하겠다. 그때부터는 이제 할 수 있어요. 8시 29분에 일어났다. 그럼 다음날, 8시 28분에, 또 27분에. 그렇게 조금씩 하다 보면은, 한 20분쯤 가면은, 8시 20분에 딱 일어났어요. 그러면, 내일은 8시 10분에 일어날 수 있겠다. 음. 그렇게 조금씩 내 몸을 거기에 적응시키고, 내 목표를 거기에 접목시키면서 그런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 스스로. 계속 나한테 상을 주는 것도 좋아요. 그걸 달성했을 때, 뭐, 커피를 한 잔 사든가. 오늘은 내가 좀 목표 달성을 잘했다. 스타벅스 가서 돌체 콜드브루를 먹어야겠다. 이런 거. 별거 아니지만, 아메리카노를 좋아하지만, 한 번쯤은 그렇게 먹을 수가 있거든요. 좀 생각날 때 있잖아요. 단걸 땡길 때. 그러니까 굉장히 만만한 목표를 세우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연애를 하고 있고, 술도 좋아하고, 친구 만나는 거 좋아하고, 취미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다 끊었어요. 연애를 끊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연애를 끊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연애를 하되, 이제, 만나는 횟수를 좀 줄이고, 이제 대신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서로 그 소통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어, 충분히 이해를 많은 분들이 해주실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또,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하더라도, 진심이 담겨 있으면은 그 사람이 이해를 해요.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거는 이제 관계를 좀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리고 술은 저도 술을 좋아하고 술자리를 즐기지만 저기 혀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술을 좋아하지만 어,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네. 한 번은 실수를 한 적도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서 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네. 그래서 술을 술을 아예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술자리를 가더라도 내가 항상 내일을 생각하고 항상 다음을 생각하고 나는 사업자다. 사업가의 마인드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나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친구는 언제든지 만나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한테 힘을 주고 나한테 동기부여를 주니까. 근데 그런 친구가 아니라 만나면은 맨날 불평불만하고 뭐 누구 욕하고 뭐 회사 상사 욕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솔직히 저는 좀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 아예 끊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이분들도 충분히 소비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끊지 말고 대신에 내가 내 에너지가 될 때 그때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말도 들어줄 수 있고 이제 그냥 들으면서 뭐 적절한 조언도 해줄 수 있고 조언을 하다 보면은 또 이제 뭐 제품 얘기도 해줄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취미도 저는 취미가 굉장히 많아요. 자전거를 타는 걸 좋아해서 자전거도 이제 여기 말고 본가에 가면은 2대가 있고 또 이제 향을 좀 좋아해가지고 향초 만드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향초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디퓨저도 좋아하고 또 뭐 게임하는 것도 좋아하고 영화 보러 가는 것도 좋아하고 드라마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지금은 거의 끊었어요. 자전거 타는 거는 아예 끊었고 왜냐면은 자전거 타면은
하루에 5시간 이상 무조건 타야 되거든요. 한번 타면은. 그래서 아예 끊었어요. 자전거는 아예 거들떠도 안 보고, 그리고 이제 뭐 영화라던가 뭐 만드는 거라던가 그거는 만드는 거는 저는 원래 만드는 걸 좋아해서 만드는 거는 우리 그 미리 캔버스에서 이제 홍보 이미지 만드는 거, 홍보 이미지 만드는 거 만드는 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조금 승화를 시키면서 이제 내 스스로 계속 이렇게 리마인드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나 스스로 세뇌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취미들, 그리고 친구, 뭐 술,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이제 애터미에 집중을 하면은 훨씬 성장이 빨라요. 정말로.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로, 기존에 내 인생의 50%, 뭐 70%를 차지를 했다면은, 이제 30%, 20%로 낮추고, 이제 좀 더 성공을 하러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애터미 사업이라는 거는 월 1억까지 벌 수 있는 그런 빅 비즈니스인데, 지금 당장 내가 이런 것들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내 인생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나한테 좋은 거죠. 그래서 성공을 해서, 성공하면 자연스럽게 연애는 잘 될 거잖아요. 이건 뭐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성공을 해서 술을 사주면 돼요. 그러면 친구가 생겨요. 그럼 그게 취미가 되는 거고, 술 사주는 게 취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꼭 애터미를 하면서 어, 한번 미쳐보라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살면서 미친 듯이 뭔가를 해본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물론 있을 거예요. 우리 팀원 중에서도. 근데 미친 듯이 뭔가를 안 해본 사람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애터미를 미친 듯이 해보고, 미친 듯이 했는데 성공을 못하면은 센터장님을 찾아가세요. 저 말고. 미친 듯이 했는데 성공을 못한다. 이걸 찾아가시면 되고, 그래서 좀 더 애터미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단계가 있어요. 계단처럼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판매사가 되면은 이거는 그냥 일회성이죠. 수동 판매사. 근데 그 판매사를 계속 12번, 그러니까 길면 1년이 될 수도 있고, 뭐 짧으면 6개월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 오토 판매사가 되면은 우리가 8분 응선을 넘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거의 뭐 성공에 근접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저도 판매사가 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이 판매사가 자연 매출로 계속 오토 판매사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이거는 내가 임페리얼까지 안 가더라도 저는 이 오토 판매사만 해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토 판매사가 딱 되면은, 판매사만 돼도 이 정도인데 오토 판매사가 되면은 그냥 날아다닐 것 같아요. 그냥 온 동네 다니면서 애터미 하세요 하면서 돌아다닐 것 같아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다음 크라운 리더스까지, 임페리얼 리더스까지 하면은 얼마나 더 그런 내 스스로의 그 자신감과 나의 그 자랑스러움과 자존감이 굉장히 올라갈 것 같아요. 음. 아, 마시멜로 이야기를 제가 문득 떠올라서 가져와 봤어요.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린 시절에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음,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에서 한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이제 그 편이 소개를 하면서 이 저자가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건데, 거기 한 부분이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부분이에요. 마시멜로 실험인데, 아이들을 6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이제 인체 실험 이런 건 아니고, 마시멜로를 아이들에게 주고, 이제 굉장히 어린 나이예요. 4살 정도 되는 어린 나이인데, 그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한 개를 주고, 너희들이 몇 분간 요거를 안 먹고 참으면 한 개를 더 줄게. 그러니까 참고 견디는 거에 대한 실험을 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참고 견디는 실험을 해서 그 참은 아이들과 못 참고 한 개를 먹은 아이들, 그러니까 참고 2개를 먹은 아이들과 못 참고 한 개만 먹은 아이들과의 그런 30년간의 관찰 실험을 했는데, 결과가 좀 굉장히 드라마틱했어요.
뭐, 물론 그 실험이 좀 논란이 있긴 해요. 이제 주변 환경이나 가정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저는 이 실험에서 뭔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알았어요. 이제 사람이 뭔가를 참고 견디는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부당한 걸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걸 더 큰 이득이 되도록 참고 견디는 거. 예를 들면 우리 애터미 사업 같은 경우에 초반 힘들고 점점 갈수록 일이 수월해지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 점점 많은 회원들을 달고 그다음에 자연적인 소비 매출이 뭐 처음에 하루에 1만 PV에 올라오던 게 나중에는 30만 PV에 올라오고 70만 PV에 올라오고 1000만 PV에 올라오고 그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는 게 저는 애터미 사업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마시멜로 실험처럼 우리가 이 참고 견디는 힘, 그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재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키울 수 없는 게 아니라 키울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앞전에 나의 한계치를 높이는 거. 저는 그게 이 마시멜로 실험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린 시절에는 당연히 그런 먹고 싶은 욕구가 훨씬 강하니까 못 참죠. 저도 못 참았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술 다 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참고 만나고 싶은 친구도 안 만나고 취미도 좀 뒤로 미루고 그런 과정을 거치니까 이 마시멜로 실험에서 그 마시멜로 먹는 거를 참았다가 2개를 먹은 아이들처럼 새로운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럼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겪으니까 저는 이제 취미나 이런 것들, 그 취미가 그냥 애터미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애터미가 되고 그냥 삶이 애터미가 되고 왜냐하면은 계속 잘 되는 게 눈에 띄고 그리고 내가 변화하는 게 내 스스로 알겠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성공해 나가는 모습이 또 내 주변 사람들이 잘 되는 게 보이니까 그리고 즐겁고 재밌고 그리고 다 같이 이렇게 석세스 세미나를 가면은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처음 오롯 본사에 석세스 세미나를 갈 때 이제 하나노 센터에서 모여서 버스를 타고 또 항상 꼭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추억이에요. 항상 늦게 오는 사람이 있는데 늦게 와가지고 그렇게 부랴부랴 이렇게 버스를 타고 그런 과정들도 저는 좀 되게 좋은 기억이고 나중에 그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이제 그런 분들이랑 또 얘기를 하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추억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듣고 좋은 얘기를 나누고 그런 일이니까 저는 그래서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한번 그 STP에서 쓴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드라마를 저는 굉장히 의미 깊게 봤어요. 이 주인공이 엄청나게 불우하게 태어났는데 본인이 태어난 거에 안주하지 않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최선을 다해서 결국엔 성공을 하는 그런 드라마인데 저는 이게 단순히 드라마라고 생각을 안 해요.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이 사람처럼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애터미 사업이 곧 이렇게 시간을 잘 보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니까 시간을 좀 더 하루하루 소중히 하고 또 나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상 한 편을 보고 좀 마치겠습니다. 잠시만요. 미국이 밤일 때 아시아 쪽은 낮이에요. 잠자지 말고 아시아 쪽에다 전화를 하세요. 여기가 밤일 때 유럽은 밤이 아니에요. 네 돈은 잠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저는 잠을 안 자요. 저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성공시키려고 오늘 크게 뜨세요. 심장이 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를 만났는데도 성공을 못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사랑이 식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역경을
당장에 줄일 수는 없지만은 당장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꿈과 비전을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에 여러분들이 미쳐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이 바뀌고 차가 바뀌고 부모님이 바뀌고 자녀들이 바뀌고 배우자가 바뀌는 그 꿈에 여러분들이 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치겠다고 하면 함성을 지르세요. 미친 듯이 함성을 지르세요. 나는 미치겠습니다 하고 함성을 지르세요. 나는 미치겠다, 미칠 거다. 가난하고 못 배웠으면 가족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가족이 살 수만 있다고 하면 나는 죽어도 좋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터미를 만나면은 내가 학교를 다니지 못했고 능력이 없어도 가족을 사랑하는 따뜻한 가슴만 있으면은 누구나 다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애터미를 만났는데도 성공을 못하는 사람은 가슴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가슴이 식어버린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나쁜 사람인 거예요. 사랑이 있다고 하면은 방장을 안 자고 애터미를 초래해야 되는 겁니다. 가자 애터미. 네, 모두가 애터미로 성공을 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신 우리 조승원 세이지 마스터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의 이 말의 힘에 대해서 많이 느껴졌어요.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게 말을 조리 있게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확신. 저는 우리 이제 회장님과 이제 조승훈 세이지 마스터님의 소리의 크기는 달랐을지언정 그 목소리에서 나오는 확신은 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저 또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지 조금 더 다듬어가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여기 계신 분들도 여기 또 이렇게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똑같은 마음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상으로 메인데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운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운 준비! 야! 사운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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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